네, 안녕하세요. 영어 바꿔주고 여러분.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영어 표현 몇 가지와 그리고 각각의 직역, 의역, 그리고 왜 이렇게 의미가 번역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직역이 있고 두 번째 의역이 있는데요. 자, 직역이 뭐냐면요. 직역을 영어로 literal translation 이렇게 말하는데요. literal 이 단어의 뜻이 문자 그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역을 정의를 하면 원문을 단어나 문장 구조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하는 방식을 직역이라고 해요.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원문의 어휘, 문법, 구조 등을 최대한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 해석 방식을 직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역이 있거든요. 의역. 의역은 뭐냐면요. 원문의 의미와 의도를 이해한 후에 이를 목표 언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원문의 문법이나 어휘에 구애받지 않고요. 의미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주 사용되는데요. 직역과 실제 의미가 달라서 혼동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인데요. 아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영어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각각 표현들의 직역과 의역을 한번 비교해 보고요. 의미가 그렇게 해석되는 이유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첫 번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m all ears. 이런 말이죠. I'm all ears. 자, 이 문장을 의역을 해보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자, I'm, 나는 all, 그러면 모두, 모든 그런 뜻이죠. 자, ears, 그러면 귀를 뜻하죠. 귀, ears.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나는 모두 귀다. 나는 온통 귀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 말을 의역을 하면요. 나는 집중해서 듣고 있어. 이렇게 의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나는 집중해서 듣고 있어. 그러면 I'm all ears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는 온통 귀야. 나는 집중해서 듣고 있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의역이 되는 이유는요. 살펴보니까요. 이 표현 자체가 귀로 가득 차 있다. 귀로 가득 차 있다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나는 온통 귀야. 나는 집중해서 듣고 있어. I'm all ears. 이렇게 표현이 되나 보네요. 자, 그러면 예문 하나를 볼게요. 자, 예문을 보면 You have an idea. I'm all ears. 이런 말이 있죠. You have an idea. 자, 그러면 너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an idea. 그러면 하나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너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너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니? I'm all ears. 내가 잘 들을게. 내가 집중해서 들을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 읽어주실까요? 나는 집중해서 듣고 있어. I'm all ears. 한 번 더. 나는 집중해서 듣고 있어. I'm all ears. 한 번 더. 나는 집중해서 듣고 있어. I'm all ears. 네,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 한번 볼게요. 화면 보시면요. break a leg. 이런 말 있죠? break a leg. 자,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break 무슨 뜻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부러뜨리다, 깨 부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leg 이 단어가 다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세요. 다리를 부러뜨려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이 말을 의역을 하면 행운을 빌어, 행운을 빈다 이렇게 다리를 부러뜨려라 이 말이 행운을 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요. 참 이상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자, 예전 연극계에서 불운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한 미신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다리를 부러뜨려라. 이 말이 오히려 공연의 성공을 빌어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라. break a leg. 이 말이 반대로 자, 긍정적으로 행운을 빌어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나
보내요.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볼게요. You are going to do great in the play tonight. Break a leg. 이렇게 돼 있죠? You are going to do. 그러면 너가 are going to do. 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Great. 잘. 그래서 너는 잘 할 거야. In the play. 그러면 play라는 단어가 놀다라는 뜻도 있지만 연극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연극에서 잘 할 거야. Tonight. 그러면 오늘 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는 오늘 밤 연극에서 잘 할 거야. 이렇게 전달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break a leg 이렇게 말하네요. break a leg. 행운을 빌어. 다리를 부러뜨려. 행운을 빌어. 약간 의미가 상반되는데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행운을 빌어 break a leg. 한번 따라 읽어주실까요? 행운을 빌어 break a leg. 한 번 더. 행운을 빌어 break a leg. 한 번 더. 행운을 빌어 break a leg. 자, 잘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의외로 아주 많이 사용이 되니까요.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화면 보시면 hit the nail on the head 이렇게 돼 있죠. hit the nail on the head. 자, 이 말을 자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hit 때리다 이런 뜻이죠. 때리세요. hit. 그런데 어디를 때려요? the nail 이 말은 못이란 뜻인데요. 물론 nail 손톱이나 발톱을 nail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네일 아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nail의 의미가 손톱, 발톱이란 뜻도 있고요. 못 우리가 찍는 못 있죠. 못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hit the nail 그러면 여기에서 nail 이 뜻은 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못을 때리세요. 못을 치세요. 이런 뜻인데요. 못의 어느 부분을 때리냐면 on the head 머리죠. 머리. 그래서 못의 머리를 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머리 부분을 못으로 때려라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말을 의역을 하면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라 이런 뜻으로 의역이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목수들이 못의 머리를 정확하게 때려서 박는 동작에서 유래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다 이렇게 의미로 사용되면서 전달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You really hit the nail on the head with that idea.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가 really 정말 hit the nail on the head. 못의 머리를 쳤다. 즉 머리 부분을 못으로 때렸다.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You really hit the nail on the head. 너가 정말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는데 with that idea 이렇게 말하고 있죠. that idea 그 아이디어죠. 그 아이디어.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정확하게 핵심을 짚었구나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못의 머리를 쳐라.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라. hit the nail on the head. 한 번 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세요. hit the nail on the head. 한 번 더. 못의 머리를 쳐라.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라. hit the nail on the head. 그렇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볼게요. 화면 보시면 Let's call it a day 이 말이 있죠. Let's call it a day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Let's 그러면 뭐뭐 하자 이런 의미죠. 그러면 let's call 무슨 뜻이에요? 자주 나오죠. 전화하다 call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을 부를 때 call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let's call 그러면 여기에서는 부르자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부르자 it 그것을 a day 하루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라고 부르자 오늘을 하루라고 부르자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이 말을 의역을 하면요. 이제 일을 끝내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의역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이유가
이 표현 자체가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끝내자. 이러한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보실까요? 예문 보시면 It's already 7 p.m. Let's call it a day. 이렇게 돼 있네요. It's already 그러면 이미 벌써 이런 뜻이죠. 그래서 already 벌써 7 p.m. 7시네요. Let's call it a day. 오늘은 끝냅시다. 오늘을 하루라고 부릅시다. 오늘을 끝냅시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Let's call it a day 한번 따라 읽어주실까요? 오늘을 하루라고 부르자. 이제 일을 끝내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Let's call it a day. 한 번 더. 이제 일을 끝마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Let's call it a day. 한 번 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 일을 끝내자. Let's call it a day. 그렇습니다.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발음하실 때요. Let's call it a day. 이렇게 천천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Let's call 다음에 it이 있죠. it. 그러면 call it. 이것을, 이 말을 부드럽게 발음하면 연음이라고 하는데요. 부드럽게 call it, call it, call it. 약간 lit, call it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let's call it a day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부드럽게 발음해 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발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문 한번 계속 이어서 볼게요. 화면 보시면 It's not my cup of tea 이렇게 돼 있죠. It's not my cup of tea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It's 그것은 not 아니에요. 아니에요. My cup of tea 나의 컵이죠. 컵. 그런데 te예요. tea 그러면 차죠. 차.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차를 tea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자, 그것은 내 차가 아니에요. 내가 마시는 차가 아니에요.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이 말을 의역을 하면 내 취향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취향이 아니에요. 이렇게 의역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의역이 되면서 의미가 전달되는 이유가 영국에서는 차 문화, 그래서 마시는 차 문화가 중요하고 각각 선호하는 차의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 차가 아니다. 이 말의 표현이 내 취향이 아니다. 이렇게 뜻으로 확장이 되나 봅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dance music, dance music, 댄스 음악 하고 묻죠? 그러면서 It's not my cup of tea. 그것은 내 취향이 아니야. 이렇게 전달이 되나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 읽으실까요? 자, 내 차가 아니다. 내가 마시는 차가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니야. 영어로 It's not my cup of tea. 한 번 더. 내 취향이 아니야. 내 차가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니야. It's not my cup of tea. 한 번 더. 내 취향이 아니야. It's not my cup of tea.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을 할 때도 자, 부드럽게 연음을 하면 It's not my cup 여기까지는 되는데 cup of 뒤에 cup of 이 말을 부드럽게 연음을 하면 cup 다음에 of 이렇게 돼서 cup of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It's not my cup of tea 이렇게 부드럽게 연음이 되면 좀 더 부드럽게 발음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한 번만 더 따라 읽어주실까요? 그것은 내 취향이 아니야. 내 차가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니야. It's not my cup of tea. 한 번 더. 내 취향이 아니야. It's not my cup of tea. 그렇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예문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That's the last straw 이렇게 되죠. That's the last straw. 자,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That's 그것은 the last 아시죠? 마지막 이런 뜻이죠. 마지막 straw 그러면 지푸라기를 영어로 straw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지푸라기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직역이 되는데 이 말을 의역을 해보면 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해석 의역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되는 이유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 이 속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더는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예문 보시면 He was late again 이렇게 말하고 있죠. He was late again. 자, 그가 was late 늦었다 그 말이죠. 늦었다. again 그러면 또 다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또 늦었니? That's the last straw. 정말 참을 수 없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어. 이렇게 예문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이 문장 따라 읽어 주실까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That's the last straw. 한 번 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 나의 한계에 다다랐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That's the last straw. 한 번 더. 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 마지막 지푸라기만 잡고 있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 That's the last straw. 그렇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보실게요. 다음 화면 보시면 It rings a bell 이렇게 되죠. It rings a bell. 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It rings란 말이 따랑따랑 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a bell은 종이죠, 종. 그래서 종이 울리네요. 종이 따랑따랑 rings 하네요.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이 말을 의역을 하면 나 뭔가 들어본 적이 있어. 뭔가 낯이 익어. 이렇게 의역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이 표현 자체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것이 종소리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활용한다고 해요. 어떤 기억이나 정보가 희미하게 떠오를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 보실게요. That name rings a bell, but I can't remember. 이렇게 되죠. That name, 그 이름, that name, 그 이름이 rings a bell. 그러면 뭔가 익숙하다, 낯이 익다, 종이 울린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의미가 전달이 되죠. But, 하지만 I can't 그러면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죠. 뭘 할 수 없어요? remember 그러면 기억하다라는 뜻이니까 기억이 할 수가 없다. 기억을 할 수가 없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이름이 익숙한데 기억이 나지 않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뭔가 익숙하다. 들어본 적이 있어. 낯이 익어. It rings a bell. 한 번 더. 뭔가 종이 울리네. 들어본 적이 있네. 뭔가 낯이 익네. It rings a bell. 한 번 더. 뭔가 들어본 적이 있네. 낯이 익네. It rings a bell.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It rings a bell 이 말 가지고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화면 보시면 The song rings a bell, but I don't know the title. 이렇게 돼 있네요. The song, 그 노래가 song 노래죠. rings a bell, 뭔가 벨이 따랑따랑 울리네. 뭔가 낯이 익네. 그 노래가 뭔가 낯이 익는데 but, 하지만 I don't know, 나는 알지 못해요. 나는 몰라요. I don't know the title. 타이틀, 제목이죠. 주제죠. 제목, 타이틀. 그래서 그 노래는 익숙한데 제목을 모르겠어.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자, the song rings a bell, but I don't know the title. 자, 여기까지 했네요. 자, 그러면 다음 한번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 pull someone's leg 이 말 있죠. pull someone's leg. 자,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pull 잡아당기다, 당기는 것을 pull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someone's 그러면 누군가의 leg 다리죠. 그래서 누군가의 다리를 잡아당기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말을 의역을 하면 장난치다, 누군가에게 장난을 치거나 농담하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유가 실제로 누군가의 다리를 잡아당기면서 장난치는 모습에서 유래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약간 놀리거나 농담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예문 보시면 Are you pulling my leg? Or is this for real? 이렇게 말하고 있죠. Are you, 너가 pulling my leg? 놀리는 거니? 나 놀리는 거니? Or 아니면 is this, 이것이 for real 그러면 사실 진짜 real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건 진짜니?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장난치다, 농담하다 한번 따라 읽어주실까요? Pull someone's leg. 한 번 더. 장난치다, 농담하다. Pull someone's leg. 그렇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 단어도 이 말도 아주 잘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 말이 있어요. Wrap it up. Wrap it up. 이 말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wrap, 우리가 랩핑하죠. 랩핑한다 그러죠. 포장하다 이런 뜻인데요. wrap it, 그러니까요. 그것을 포장하다. wrap it up, 그것을 포장하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의역을 하면 마무리 짓다, 마무리하다 이렇게 의역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포장을 마무리한다는 이미지에서 일어나는 프로젝트를 끝낸다는 의미로 확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포장과 마무리라는 단어에 비유적인 연결이 이루어진 표현입니다. wrap it up, 마무리하다, 일을 끝마치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보면 let's wrap it up 이렇게 돼 있죠. let's wrap it up. let's 뭐뭐 합시다, 뭐뭐 하자. wrap it up, 마무리하다 이런 뜻에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자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겠네요. let's wrap it up,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전달이 되겠네요. 아주 잘 사용되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따라 읽어 주실까요? 마무리하다, 마무리하다, wrap it up. 한 번 더, 마무리하다, wrap it up. 한 번 더, 마무리하다, wrap it up. 자, 이 말도 단어 발음 연습하실 때 천천히 하면 wrap it up 이렇게 되는데 부드럽게 연음 처리하면 WRAP wrap 끝에 있는 P와 IT의 I가 부드럽게 연음 처리되면 wrap it이 아니라 wrap it, wrap it, wrap it 이렇게 발음되죠. 그리고 wrap it 다음에 IT 다음에 UP가 TUP 그래서 wrap it up 이렇게 발음돼요. 그래서 wrap it up, wrap it up, wrap it up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겠네요. 천천히 하면 wrap it up 부드럽게 wrap it up, wrap it up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마무리하다 한 번 더 wrap it up 한 번 더 wrap it up 한 번 더 wrap it up. 네, 잘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적 유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역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배경을 이해하면 더 쉽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